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하고 관계가 되는 게 나와버렸다. 네. 수사 대상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거 좀 급히 좀 보고 드려야 될 사안들이 있는데요. 여론조사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네요. 먼저 TF 단장이죠. 박선원 의원. 이중당적 확실히 존재, 전대 여론조작 단기간에 정리.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일단은 별개로 오늘 또 기자회견도 오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문수 전당대회 여론조사 오염 진상규명 엄벌해야.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와 같이 김문수 의원이 이번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장이 이 박선원 의원 직접 한번 방금 들어온 영상입니다. 자, 기초 자료는 다 수집을 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선관위로부터 로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뜻이고, 요거는 선관위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여론조사를 했던 업체로부터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당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뉴탐사를 통해서 보도된 시사타파의 오리지널 방송 내용, 요게 이제 확보가 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거는 다른 여론조사 관련 진행 상황 밝힌 박선원 의원. 이번에 그 여론 조작에 대한 그 어느 유튜버들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선호님이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척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일단 이제 그 여론조사 부분은 당의 법률관계 전문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직접 고발하는 경우는 이제 당원 정비 TF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지 어쩐지 살짝 애매해서 기초 자료는 다 수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법률적인 대응을 할 건가 하는 거는 다른 법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자료 수집은 정리된 상태에서 해당 TF보다는 법률위원회 쪽을 통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가 되었고 이 부분을 이제 당에서 이제 좀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위원회에는 또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로 많은 이게 법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그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내밀하게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당대표가 바로 추진하고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초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법률 검토를 법률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법률 검토는 이미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느 수위로 어떤 시점에 할 것인 것만 남았어. 발사 버튼만 지금. 공식적 대응이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밟을 건지 검토를 한번 받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사세행 같은 데서 아마 고발할 것 같은데 외부 시민단체에서 하는 거 그냥 보면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아마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당이 개입하는 것보다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움직임들이 이제 시민사회에 지켜보면 있습니다. 되고, 근데 당 내부에서도 법률위원회를 통해서 저는 조사 과정들이 아마 있을 걸로 지금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경선이 방해받은 네, 맞습니다. 주체 피해자이기 그래서 만약에 때문에 이게 당 내부의 법률 검토를 거쳐서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 발견이 됐을 때는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담했던 당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당내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절차들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후 조치고 네, 맞습니다. 일단 당이 직접 나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서 뉴탐사 보도를 바로 그 다음날 최고위 회의에서 당대표가 언급을 했고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이왕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당에서 주도하고 시민사회에서 같이 고발을 통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경선을 하다가 뭐 이런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그 안에서의 뭐 징계 절차라든지 잘못된 부분들 소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아주 일방적으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조사 징계 여부도 같이 논의한다는 사실은 거예요? 법률위원회에서 있는 내부는 윤리위원회가 이제-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음. 윤리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상황으로 이제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경선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뭐 A, B 후보가 뭐 이렇게 싸우고 있거나 할 때 서로 이제 사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저쪽에서 뭐 어떤 해당 얘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법률위원회에서 일부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 검토 말고 일단 불러서도 조사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소명의 기회도 주고 하는데 음. 이게 윤리위원회랑은 좀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것들은 모두 다 사법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겠고요. 이게 당내에서 해결될 사안으로 보이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법적으로 간다면 이 부분 또한 이제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사법적으로 갈 때는 이거는 최고위원회나 당대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과정이 있어야겠죠. 과정이 좀 근데 이게 복잡하네. 그 일단 선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일반적으로 당에서 일반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윤리감찰로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하고 관계가 되게 나와버렸다. 그럼 민주당이 고발을 하는데 민주당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수사 대상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를 좀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수위로 대응하는지 또 대응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숙고나 검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려사항이 좀 예, 근데 그렇게 돼버렸는데 당이 공식적으로 대응해서 당에서 고발 조치를 해버린다 그러면 스스로 자해적 고발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이제 뭐 최민희 의원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포스팅을 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소통이 된 것처럼 보이는 정황.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내부까지 이를테면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여러 가지 접근할 필요가 있죠. 검토가 네, 필요하겠다는 그래서 생각도 말씀하신 게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요. 아까 뭐 윤리위원회 얘기도 하셨는데 선거와 관련된 사안,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범죄랑 일반 범죄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에서 하는 뭐 윤리위원회든 법률위원회 검토든 이것이 뭐 개인의 예를 들면 뭐 성범죄라든지 어떤 잘못된 어떤 뭐 음주라든지 이런 범죄와 연관된 것과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던 그게 만약에 집단적으로 그렇게 뭐 계획적으로 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판단을 받겠죠. 그러니까 선거와 선거가 아닌 것들은 좀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선거에 관해서 특히 당내 경선이라든지 제가 아까 자꾸 경선을 얘기했던 것도 지역구 경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런 당대표를 뽑는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과정에서 개입했다. 우리도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 아니면 우리가 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형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당내 선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입을 했는지 거기에 의해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조직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또 다르게 조금 더 저는 엄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하튼 더 엄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거 걱정하나 봐요. 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영향력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유시민 작가 얘기라고 하면은 그냥 뭐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런데 너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해요. 유시민 작가 얘기 그 자체가 걱정이라기보다는 그걸 일종의 신봉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온 게시판과 온 군데 다니면서 계속 그런 것들 글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그게 좀 하더라고요. 부연해드리면 사실은 청와대 내부에서 어제 그제 제가 계속 취재한 내용이에요. 이건 뭐 그 워딩 자체를 직접 전하기는 좀 제가 적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유시민 씨의 발언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수나 중도 쪽에 어필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 같은 경우 코어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재명 지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코어의 코어라고 하는 호남은 이번에 봤던 것처럼 응징해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영남이라든가 저쪽에서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냐면 이재명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하물며 유시민한테 저렇게 까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플러스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정권이 맛이 갔구나. 아까
대구 메일에서 했던 네, 방송이 네, 그거예요. 맞아요. 파워 체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 정권도 이제 힘 없어. 그럼 더 이상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으로 하나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 서울경제에 따르면 의원이 PD 출연자 김민석 표 민주당 TV 뉴스공장과 스피커 경쟁. 뭐 스피커 경쟁까지 뭐 이거는 뭐 이제 과도하게 제목을 뽑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 정책 그리고 당의 정책 입장을 이제 직접 편견 없이 전달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워. 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게 이미 진영 내 갈등 때문에. 용돈 주려고 만든 방송이다. 그렇게 말해버렸어 이미. 돈 주려고 그 사람들 돈 주려고 만든 방송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는데 누가 거기서 진행을 합니까? 근데 사실 장인수 씨가 사실 그냥 저런 평론을 할 자격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평론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 스스로도 자문하게 되는데 그냥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장인수 씨 같은 사람한테 여러 가지 지금 사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사람한테 저렇게 큰 마이크를 막 뉴스공장에서 쥐어주고 그 발언해버리면 수십만 수백만이 이미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TV가 그런 데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위 말하면 이 방송 또는 유튜브 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가 되게 저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섭외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본인은 장인수 기자 본인은 뭐 민주당이나 공적 어떤 기능이 있는 일을 다 용돈 벌려고 하는 모양이죠.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장인수 같은데. 기자한테 진행을 맡기면 되겠구만. 네. 그런 소리를 안 하겠네. 장인수 기자도 뭐 하나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재밌네. 한 자리 그들이 이런 받으려고. 식으로 얘기하면 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네. 나도 한 자리 달라고 저렇게 이재명 정부를 까는구만. 아니, 뭐- 음모론을 펼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당에서 신임 당대표가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그 어떤 정보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 정보 불균형이 있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족하니까 그 당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유튜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 들으려고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다이렉트로 정보 주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당의 그 활동, 대통령의 국무 이런 거 공개하는 게 시민적 편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걸 좀 하지 말라는 거잖아 지금. 그거는 대단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정 자체를 흔드는 그런 발상인데 그런 걸 버젓이 유언비어로 날조해. 이게 결국 쟤들 먹여 살리기 위한 겁니다. 아니 그런 그러면은 식으로. 평론가들 불러가지고 그러면 출연료 줘야지 안 줍니까 그러면은? 안 줘요? 줘야죠. 아니 그러면은 용역촉법 무료봉사해야지. 지들이 용역촉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그 패널의 거의 한 80% 90%인데 최고 서정욱 변호사 부를까요 그러면은? 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치에 닿지도 않는 꼬장들을 부리고 앉아 있으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집권 때 그때 네. 언론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많이 싸웠죠. 국정보 브리핑 한다고 인터넷 페이지 만들고 그거 이메일로 뿌리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정부가 무슨 언론인적 행세한다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요. 그게 세월이 지났어. 이젠 정부에서 뭘 해도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 민주당에서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거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유시민 씨가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게 도대체 우리 땐 이렇게 안 했는데 과거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 얘기도 계속 하시면서요. 지금 변하고 있는 시대상을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례로 지금 우리가 그 춘주맨인가요? 굉장히 좀 인기 많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도 어떻게든 자기 시에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시에 그런 좀 예산 홍보. 그렇죠. 홍보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 가능한 모든 미디어를 동원해서 그 시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민주당이 민주TV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을 알리는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 요즘은 너무나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인지를 골라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는 요즘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고 하진 않고요. 대신 네가 어떤 것이 옳은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TV가 저는 그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무슨 뭐 비용을 내고 잠깐 정말 도대체 저는 뇌에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뇌 구조가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아까 국정브리핑 얘기했지만 그때 제일 반대했던 데가 조선일보예요. 조중동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TV 제일 반대하는 곳이 어딜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가? 언론 권력이 돼버린 그렇죠. 그런 생각 기득권이 돼버린 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왜 다 하고 있는데 왜 못하게 했다가 재미없어, 정보가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구독자들이 안 보겠죠. 그걸 왜 자기들이 미리 예단하고 하지도 말라 그래? 웃기는 거잖아요. 정당이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콘텐츠 프로덕션이 아니잖아요. 구독자 많이 없어도 돼요. 동접자 별로 안 나와도 된다고요. 그 재미있으면은 다른 거 봐도 돼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뭐 100만 구독자, 200만 구독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원들한테 어떤 해석이나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구독자 얼마 안 나올 거다, 동접자 얼마 안 나올 거다 하는 게 방송국이에요, 민주당이? 뭐 시청률 안 좋으면 폐지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너무 오버해서 사람들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신임 당 대표가 열심히 그냥 뭐 당원들이랑 국민들이랑 소통하려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속 좁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좀. 사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큰 스피커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제주도 질종자들 사망 상태에서 계속 발견되면서 어마어마한 사실은 뭐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그렇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것도 사실은 방향을 사실 애시당초에 뉴스공장 제일 큰 매체에서 이상하게 잡아놔가지고 20, 30대 여성들이 지금 막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못 해주는 거야. 왜? 보안 사건이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황 민주당에서 비서장이 얘기를 대신해 줄 것 같은데요. 이런 사태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 민주당에서 뭐 그 선배님 의원이었지만 의총 거치고 나면은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막 날것 그대로의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기자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의총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유튜브들이 내가 듣기로는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뭐 누가 소리를 질렀다 카더라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이 오해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의총에 들어갔던 의원이 아까 뭐 의원의 PD도 하고 뭐 출연도 하고 한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있던 걸 정제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런 거에 휘둘려 가지고 뭐 우리끼리 싸우고 이럴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잖아요. 뉴스공장은 뉴스공장대로 뭐 계속 꼬장 부리시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디어 만드는 거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번에 지금 다시 파묘되고 있는 게 이제 뉴스공장에서 박은정 의원이 했던 얘기거든요. 기억하실 텐데.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이 암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킥스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경찰이 암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대로 된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들은 경찰이 훨씬 더 수사를 잘합니다. 박은정 의원이라는 분이 저는 정말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고요. 그분이 검찰에 몸담았는지도 정말 지금 평가보다는 직접 좀 멘트를 좀 다시 들어볼게요. 그 암장이라고 하는 경찰이 부분. 사건을 암장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은 킥스에 다 들어가요. 사건 번호만 붙으면 어디다가 어떻게 암장을 하면 사건 암장이 경찰이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근데 결국은 이게 이번에 문제된 것도 이제 내사 단계 사건 번호 부여되기 전 사건 경우에는 충분히 암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저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보안 사건이랑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게 보안 사건 쪽으로 몰아가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가 되는데 이런 논리로 해서 보안 사건을 논의 자체를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뉴스공장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없어요 사실상.
박은정 의원은 제가 박은정 의원 책을 제 돈 주고 사서 봤어요. 징계를 마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어떻게 검사가 됐고 어떻게 검사 생활을 했는지가 쭉 이 차 안에 나와요. 나오는데 뭐 제가 메모까지 해가지고 해놔서 그 메모를 지금 보면서 하는데요. 이게 그래요? 메모가 좀 아까워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궁금하네요. 이영희 선생의 대화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영희 선생 대화를 저도 읽기도 했지만 이영희 선생의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고 이영희 선생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세상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박원정 의원 얘기 만약에 그렇게 검찰 개혁이 소중하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제 추진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려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 윤리가 있어야지. 지금 뭐 김용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론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결국은 보안 사건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보안 사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도 풀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경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보안 사건 폐지 문제를 접근하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이 문제 수습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어디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뒤늦게라도 일단 뭐 새로운 대표 체제 하에서 경찰 개혁을 위한 상당히 이제 강력한 TF가 김남희 네, 김남희 의원님이 의원님이? 지금 주도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도 그 박은정 의원이 이제 또 검사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도대체 검사를 하면서 뭘 보고 살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억울하게 자신을 대변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만들지도 않고 뭐 이게 뭐 지금 킥스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올라가지도 않는 것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고가 들어오고 그냥 경찰이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실종이 아니라 그냥 지금 뭐 연락됐다. 연락이 안 됐다. 아니면 내가 연락이 됐다. 그리고 특히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신고 절차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실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이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지금 거의 뭐 7만 명 정도가 지금 실종 상태라고 하잖아요. 아니, 실종 상태가 아니라 실종 신고가 1년에 네, 맞아요. 건, 네. 그래서 7만 명 정도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저런 얘기를 과거에 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보안 수사권 폐지돼도 뭐 된다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타부타. 네, 네.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금 어디 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특히 이제 경찰 단계의 맞아요. 사건들 계속 이제 결국 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통령을 흔드는 요소로 작용이 될 텐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준비가 됐어야 되는 멀리 보면 그리고 짧게 보면 작년 8월 말 업무 재조정 과정부터 본격적으로 당에서 수구해 달라고 대통령이 계속 요구하고 주문했던 상황이고 총리실에서도 요청했던 상황인데 이게 안 됐었던 거죠. 자, 그런 상황 때문에 참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빅스피커들은 자기들 책임 방기하고 있다.